계속 나올 때마다 무슨 자귀제도가 나와요. 공작이 어떻고 백작이 어떻고 이것이 어떤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요거 한자나 영어로 썼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게 한자나 영어를 영국이나 이런데 있던 걸 영어로 쓰지 않고 우리나라 말로 적절히 번역할 말이 없는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말도 민작제도 이렇게 하면 민작 이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원어를 쓰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양하고 서양의 민작제도가 동양은 있습니다. 민작제도하고 서양은 peerage라고 해서 자귀제도라는 게 있어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나오는 것들인데, 민작제도는 뭐냐면 자, 여기에 보면 크게 동양은 이렇게 계급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요거는 작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후입니다. 요거는 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왕들이에요. 왕이 있고, 봉건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위에 황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황제가 있으면, 이 황제 밑에서, 일정한 땅을 가지고, 그 땅을 다스리는 이 왕들이 있어요. 봉건, 왕족이 있는데 그들을 후라고 하죠. 그리고 작이라 그러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회사나 또는 국가 공무원 같은 데서 갖는 계급입니다. 이거는 계급.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나누는 이유고, 그 다음에 민작제도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민작제도는 우리 진시황 있죠. 중국 전체를 통일한 진시황과 그 다음에 다시 그 중국 전체를 초한전을 통해서 다시 통일한 한나라와 진은 통일한 지 15년 만에 다시 망가지고, 진시황의 아들인 그 두 번째 아들인 호해아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그 형인 부소 같이 못해서 나라를 망가뜨리죠. 그래서 다시 초한으로 나뉘어졌다가 한 고조 유방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되는데, 이 시대에 되어서 참 그 중국은 오랜 동안의 전쟁 기간을 거치죠. 춘추 시대하고 춘추 시대, 또 전국 시대, 이렇게 해서 계속 전쟁을 거쳐가지고 전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통일을 이루어낸 것이 바로 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15년 만에 또 이 통일 제국이 망가지고 또다시 전국이 전쟁이 휩싸이죠. 그래서 그것이 일단 다시 통일이 된 게 한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모든 국민들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바로 피지배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무기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의, 그러니까 일반 보병의 역할이 커지면서 피지배 계층들도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를 요구하는 시대가 이 춘추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공고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전쟁에 못 나간다는 대신 우리가 국민,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 국민의 수를 센다 그러면 여기까지 지배계층까지만 셌었죠. 근데 피지배계층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왕이 이들이 없으면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모두 왕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필요한 생산을 담당하고 전쟁에서도 국가를 지키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도 왕이 직접 다스린다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것이 바로 민작제도라는 겁니다. 민작제도는 백성민자잖아요. 백성들에도 계급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도 계급을 주는데 전체 백성을 갖다 1등급에서 20등급까지 나눴어요. 20개 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등급에서 8등급까지는 일반 국민들 있죠.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러니까 아무 계급이 없는 사람도 1등급인 공사를 주고 뭐 공승 정도 되면 그래도 시골에서 동네에서 꽤나 그런 데로 다른 사람을 이끌 만한 그런 자리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국민들에게 자기를 주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민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버프라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남을 다스리는 귀족들이긴 한데 이들은 제후라 그런 거는 이들은 스스로의 자기의 땅이 있죠. 생산 수단이라는 게 이 당시에는 농사였기 때문에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수단을 갖고 다시 말해서 캐피럴이라 그러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고위직 공무원 정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8까지는 일반 백성입니다. 일본 백성들에게 자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작이라고 하고 민작제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버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왕들이죠 왕. 봉건 제후들입니다. 봉건 시대의 제후들입니다. 이들이 이 두 개의 관내후에서 열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5대부 9등급인 그러니까 1등급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제일 낮은 겁니다. 20등급이 제일 높은 거고 그래서 5대 부에서부터 대서장까지 그리고 이 1등급인 공사에서부터 8등급인 공승까지 여기가 일반 국민들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그러는데 그 시대와 나라마다 요게 꼭 22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변하지 않거나 또는 중간에 기준이 되는 그죠? 깃대종을 무슨 동물 같지만은 하여간 깃대가 되는 변하지 않는 이것을 5개를 뽑습니다.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뽑아 놓으니까 제일 높은 것이 공작이었고 그 다음에 후작 그 다음에 백작 그 다음에 자작 그 다음에 남작 이렇게 5개 정도는 늘 유지가 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작이라 그러는 것은 결국 봉건제후 또는 봉건제후가 되는 봉건제후의 뭐 맏아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갖는 그러한 거였고 남작이라 그러는 것은 결국 제일 아래에 이쪽을 담당하는 이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양사를 하다 보니까 귀족이라는 것이
귀족이라는 것이 보니까는 5개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저 이 동양에 근데 우리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그러면 이게 자꾸 서양 제도로 착각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20등작제를 가지고 중요한 5개를 뽑아서 5등작으로다가 결정을 하면 이렇게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서양에는 2가지, 요거 hereditary peers 이렇게 되는데 peerage라고 하죠. 여기 이제 자규제도입니다. 요거는 전부 귀족들입니다. 서양은. 그래서 동양에 5개가 있고 서양에 5개가 있어서 개수가 맞으니 이거를 이렇게 1대1로 한번 함수처럼 1대1 대응을 시켜보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서양 것대로 동양은 동양 것대로 아는 것이 편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약간의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는 요 2줄이 있죠. 요 줄하고 요 줄. 이 2줄 중에서 밑에 있는 여기는 이제 같은 겁니다. 비스카운트 베런. 요 밑에 있는 줄이 바로 영국 제도예요. 영국. 유럽은 법도 영미법이 있고 관습법이라고 그러는 그 다음에 대륙법 영국과 대륙이 있죠. 대륙법이라고 하는 성문법 제도를 따르는 이러한 프랑스, 이제 라틴법 국가들, 그죠? 저기 독일,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문화가 좀 다른데, 그래서 이름도 다릅니다. 요거는 영국에서 말하는 자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국 EH요.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런데 물론 그 안에 들어가도 조금씩 이렇게 다르고 백작 같은 단어도 다른 비디오에서 나왔듯이 그래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니까는 프린스란 단어 나오죠. 우리 많이 봤고 요거를 사전에 보면 황태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프린스는 황태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지만 듀크나 프린스는 어떤 거냐면 공작이라고 하는 우리 동양 언어로 하면 공작이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후 또는 제후의 장남, 다시 말해서 왕이 되려는 왕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죠. 이 땅에 귀속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봉건제는. 그래서 땅에 귀속되어 있는 이 여기를 가지고 듀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듀크도 우리가 뭡니까? 이 듀크 안에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킹 따로 있고 듀크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백작도 백작영에서 보면 그가 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소설이나 어렸을 때 서양의 동화를 보면 왜 그렇게 그 왕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가씨가 사과를 베어물고 잠이 들면 옆 동네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해서 깨워주고 하여간 이렇게 왕자가 많고 공주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의 공작령을 가지고 우리가 킹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물려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름이 프린스가 되는 겁니다. 또는 듀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듀크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작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황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뭐예요? 듀크가 되는 거예요. 공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인데
부를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 사람 부를 때, 또 킹은 이 사람 킹은 이 황제를 부를 때, 이렇게 할 때에 부르는 이야기가 Lord라는 말을 씁니다. 주, 그러니까 주인.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도 주님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공작이라는 서양식 지위를 아시겠죠? 그리고 제후입니다, 제후. 그리고 후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marquise 또는 margrave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황태자라고 이렇게 하면 자꾸 헷갈리니까, 그냥 prince. 라는 걸 이해해서 프린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황태자는 아버지가 황제이고 그 밑에 자식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마르키스라는 또는 마르그레이브는 어떠한 사람에게 주는 거냐면, 자,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봉건 제국으로 땅이 몇 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나라의 경계선이 한 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다른 나라가 여기 이제 있겠죠. 다른 나라가 이때 다른 나라와 영토 분쟁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늘 싸워야 되는 더 위험한 곳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제후들에게 붙여주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키스나 또는 마르그레이브가 일반적인 이 안에 있는 프린스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더 높고 이게 더 낮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가 더 높은 거냐면 실질적으로는 늘 땅이 더 크고 더 생산성이 높은 부자 나라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제후들이 힘을 잇는 게 어디냐면 이게 근대 사회라는 것에 이 근대 세상에 들어와서 요게 바로 Industrial Revolution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생산된 농업 생산물이 여기에 공장 하나 진 것만큼을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 하나가 뭐가 되냐면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요 두 개가 공존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 제후가 받아줘서 쓰면 다른 제후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장과 노동자들 관계에서 임노동 관계, 임노동 관계. 다시 말해서 임금하고 돈하고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노동을 맞바꾸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임노동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에 살든 요 경계선 밖에 있든 이 사장은 아무것도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터치하는 게 오히려 귀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야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성을 쌓고 이 성 안에 딱 들어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못 잡으러 오도록 여기 군대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시라는 것이 공장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노동자들의 집도 있지만 어쨌든 성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군대까지 동원하고 내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찰 조직까지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아주 특수한 이러한 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berg, 그죠? berg.
라고 이름을 짓고 이걸 갖다가 독일어로 읽으면 부악, 그죠? 이렇게 되고 또 스페인어는 브루크 뭐 이렇게도 읽게 되죠. 그래서 햄버거 그러면 햄이라 그러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동네의 사람들, 그죠? 거기서 만든 무엇 뭐 이런 그죠?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백작은 누구냐면 이 하나의 땅이 있으면 이 왕이 있잖아요. 근데 왕이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셋을. 그러면 맏아들이 요걸 이어받죠. 그러니까 맏아들이 프린스가 되는 겁니다. 공작이 되고 요 작은 아들들 있죠. 작은 아들들에게 주로 주는 게 백작입니다. 그래서 이 큰 아들은 좀 능력이 없는데 작은 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 백작인데 바로 이 백작 땅이 이만하고 형 땅을 뺏어서 형 땅은 요만해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공작이지만 공작이 이 백작보다 못한 경우도 역사가 흐르면서 많이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고 또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 백작이 자기가 이만큼 커졌는데 왜 내가 백작이야? 그래서 카운트에서 카운트 또는 백작이라는 지위에서 듀크로 자기가 힘이 있으면 듀크라고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뭐 교회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백작에서부터 실제로는 공작까지 올라가서 오히려 보통 왕보다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오히려 황제로서 오히려 그래서 Angevin Empire라고 말하죠. 우리가 앙주 프랑스의 앙주 백작이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는 엠파이어 앙주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도 이게 땅이 크니까 그 백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땅을 이루기도 하죠. 남작과 자작 여기까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왕권 다툼은 여기에서 제일 일어나고 자작하고 남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비스카운트죠. 카운트에 비스자 붙으면 비스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자작하고 비스카운트하고 베란에서는 이들은 그러니까 그 캐피탈로서의 땅의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작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를 주는 경우에는 땅이 전혀 없어도 왕이 기사자기를 땅을 기본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땅 없어도 기사자기를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들어서 어떤 과학적 근현대 들어서 과학적 성과를 낸 과학자들 있잖아요. 이러한 과학자들에게 이게 땅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주냐면 이 과학자가 사는 또는 근무하는 대학의 옆에 흐르는 강의 이름으로 자기를 주고 그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땅과의 연관성이 별로 어쨌든 이들은 전부 나이트여야 되죠. 기사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저도 우리나라 말 외우기 위해서 공후백자남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Duke, Prince, Marquis, Margrave 요것들은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해놨나 보니까 변경백 그죠? 변경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변경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의 접경지대에 있는 그런 땅에
대장들, 왕들을 이렇게 불렀다 해서 변경백 이렇게. 독일 같은 데서는 전쟁 많이 했으니까 말그레이브가 굉장히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는 뭐 그만큼 실질적인 파워가 적고 이렇죠. 그래서 요렇게 요게 바로 동양의 5등 작제. 5등 작제. 이것은 또 어디에서 왔냐? 민작제. 그죠? 민작제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 20등 작제. 20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서 8개 계급은 일반인에게 주고, 맨 위에 2개의 계급은 땅의 주인으로서, 제후로서 왕이 되고, 그 중간 계급들은 실질적인 힘을 쓸 수 있는 무슨 뭐 장군이라든지, 그죠? 또는 무슨 뭐 어느 지역의 무슨 기관장이라든지 이러한 위치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게 여러분 상황변법으로다가 이게 발생합니다. 상황은 잘 아시죠? 우리 그 상황 결국 이제 결국 너무너무 진나라, 그죠? 이 진나라죠. 이 진나라를 개혁시켜가지고, 변법이란 거는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자주 나오니까 알아야죠. 법을 변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헌법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개헌을 한다. 개헌을 해서 나라의 질서를 바꿔서 나라를 발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변법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 역사에서 참 많이 보죠. 일본도 메이지 유신, 그죠? 그것도 변법이죠. 그래서 변법 운동, 변법 자강 운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변법 자강 운동이 바로 헌법을 바꾸어서 법 체계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바꾸어서 스스로 먹고 살고 남의 나라에 하지 않아도 되는 스스로의 힘을 키우자 하는 게 바로 변법 자강 운동으로서 동양에서 1800년대에 쭉 초부터 일어났었던 그런 운동입니다. 이 진나라도 바로 상황이라는 사람이 이 변법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제후로 만듭니다. 그래서 땅을 어딜 주냐면 상이란 땅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상 지역을 주어서 상을 품었다. 그래서 상이라는 나라를 품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나라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앙이라고 이름을 새로 지었는데, 이 상앙 변법을 통해 가지고 진나라가 통일되는. 그래서 우리가 진나라의 통일 그러면 진시황제죠, 그죠? 진시황제. 그런데 여기 진효공 때 몇 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대째. 이때 상황이 나타나 가지고 변법 통해 갖고 진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가 되는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진과 한의 20등 작제라는 말. 그 다음에 요것도 작과 후, 그리고 1에서부터 20 중에서 18하고 98하고 19, 20 두 개만 제후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고, 요것을 가지고 중요한 거 5개로 정리를 했더니 5등 작제가 나왔다. 그 5등 작제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양 제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서양 제도는 이렇다. 그리고 이들을 peers라고 한다. 그래서 peers라고 하면, peerage라고 하면 친구, 그죠? 라는 뜻에서 벗어나서 더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배층, 그죠? 지배층의 그 제도. 근데 그 지배층 중에서 제일 높은 그 사람들을 프린스 또는 듀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경,
변경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요 큰아들에게 세습이 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백작으로다가 주는 게 아니라 아이 좀 아까워 그러면 그 땅을 하나 주면서 그 땅을 좀 크게 주면서 새로운 이름 성을 하사합니다. 새로운 성을. 그러면서 이걸 갖다 듀크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존 오브 건트 같은 경우에요. 그죠? 존 오브 건트. 요 사람에게 요게 에드워드 3세, 영국의 그 유명한 에드워드 3세의 첫 번째 아들이 블랙 프린스, 흑태자잖아요. 에드워드 블랙 프린스. 그 다음에 요게 남자로서 성인까지 살아남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존 오브 건트에게는 랭카스터 땅을 줍니다. 랭카스터 땅을 주면서 백자 거치지 않고 바로 듀크를 줍니다. 그래서 존 오브 건트가 누구냐면 first 첫 번째 Duke of Lancaster가 됩니다. 그래서 랭카스터가 아무리 생기는데 이게 땅이죠. 봉건제도니까. 그래서 랭카스터 땅의 첫 번째 공작.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는 영국의 공작으로 블랙 프린스를 삼고, 근데 죽는 바람에 그 자식인 리처드 2세가 물려받습니다만은 물려받고 리처드 2세는 어려가지고 존 오브 건트 가문에 그냥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리처드 다음에 헨리 4세가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4세, 5세, 6세 이렇게 가고 에드워드로다가 요크 가문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헨리 4세가 누구냐면 요 존 오브 건트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래서 헨리 4세, 5세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프랑스의 100년 전쟁, 그죠? 그 100년 전쟁 1337년, 그죠? 1453년까지 가는데 에드워드 때 이 불편함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쟁을 세 부분으로 나뉠 때 첫 번째가 에드워디언 페이스, 그죠? 이렇게 어쨌든 뭐 요거는 요때 필요할 때 가갖고 또 얘기를 하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바로 5등 작제, 그리고 20등 작제, 그리고 상황의 변법, 그리고 진과 한에서 됐고, 그것이 우리가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서양 제도가 아니라 동양의 제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hereditary peerage, 그죠? 그래서 peerage 서양의 자귀 제도란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Duke, Marquis, Margrave, Earl, 그죠? Earl, 그 다음에 Viscount, Baron.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